금광벌개라는 별명을 가진 벌렌더는 그러나 2020년 7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6이닝밖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벌렌더는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동부 세 팀과 함께 에인절스와 애틀란타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프 파사는 이번 주 내로 벌렌더가 양키스와 계약할 거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렌더가 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뜰 때까지만 해도 벌렌더는 다른 팀으로 이적이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벌렌더는 휴스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벌렌더가 휴스턴과 맺은 계약은 1년 2,500만 달러 계약에 2,5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있는 계약인데요. 벌렌더가 선수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2년 5천만 달러가 되고 선수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1년 2,5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1년 후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벌렌더를 원했던 모든 팀들이 아마도 비슷한 구조의 계약을 제시했을 것이고 벌렌더는 더 익숙한 장소에서의 재기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마감 시한 때 휴스턴은 다르비슈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후 벌렌더를 데려오게 됩니다. 벌렌더는 오자마자 ALCS MVP가 됐고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으며 2018년 사이 영상 2위, 2019년 두 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하는 등 토미존 수술을 받기 전까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경기 등판에 그쳤으며 내년이 만 39세 시즌이 되는 투수에게 사실상의 2년 5천만 달러 계약을 줬다는 건 그만큼 벌렌더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는 건데요. 그레인키를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휴스턴은 벌렌더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스틴 벌렌더, 랜스 맥컬러스, 프람버 발데스, 루이스 가르시아, 호세 얼퀴디 그리고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바치는 선발진이 내년에도 꽤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올 시즌 평균 연봉 417만 달러가 2019년보다 4.8%가 감소했던 메이저리그는 FA 시장이 불타오를 조짐인데요. 다저스와 앤드류 히니의 1년 850만 달러,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디트로이트와 맺은 5년 7,700만 달러, 노아 신더가드가 엔젤스와 맺은 1년 2,100만 달러, 벌렌더가 휴스턴과 맺은 2년 5천만 달러, 그리고 FA 계약은 아니지만 호세 베리오스가 토론토와 맺은 7년 1억 3,100만 달러까지 선발 투수들의 출발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편 오늘은 퀄리파잉 오퍼 마감일이었는데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14명 중 딱 한 명이 1년 1,840만 달러 계약에 해당되는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습니다. 바로 브랜든 벨트인데요. 이로써 2012년부터 실행된 퀄리파잉 오퍼는 110명이 받아 11명이 수락함으로써 정확히 10%의 수락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벨트는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계속 협상할 수 있는데요. 2019년 호세 아브레유가 퀄리파잉 오퍼 수락 후 3년 5천만 달러 계약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벨트는 오라클파크의 펜스 조정에 힘입어 지난 2년간 조정 OPS 165를 기록하는 회춘 모드를 선보였지만 포즈의 일루수 출장 시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잡기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포지는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벨트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 됐습니다. 현재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13명 중에는 벌렌더, 로드리게스, 신더가드 3명이 계약했고 10명이 미계약 상태가 됐는데요. 에인절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라이젤 이글레시아스는 4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에인절스가 선발진 보강도 보강이지만 이글레시아스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사이 영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모두의 예상대로 토론토 로비레이가 차지했는데요. 게리 콜과의 대결을 압도한 레이는 디트로이트 기자가 1위표를 콜에게 주지 않았다면 만장일치 수상도 가능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결과를 살펴보면 레이가 1위표 29장, 2위표 1장, 콜이 1위표 1장, 2위표 29장으로 둘이서 1위표와 2위표를 쓸어 담았고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포디엄에 오른 랜스 린이 3위, 이볼디가 4위, 카를로스 로돈이 5위가 됐습니다. 레이는 13승으로 다승에서 5위에 그쳤을 뿐 평균 자책점, 탈삼진, 이닝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사이 영상에 손색이 없는 성적을 냈는데요. 전년도 평균 자책점이 6.6이었던 레이는 2007년 6.29를 기록하고 2008년 사이 영상을 따낸 클리브랜드 클리프 리를 제치고 전년도에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사이 영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2012년 RA 디키 같은 깜짝 수상 사례가 그동안 있긴 했지만 1년 계약을 맺고 FA 재수를 선택한 투수가 사이 영상을 수상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로비 레이는 FA가 되는 시즌에 사이 영상을 수상한 9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4명의 사례를 보면 1992년 사이 영상 수상 후 컵스를 나온 매덕스는 양키스에 더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애틀란타와 계약합니다. 그리고 첫 세 시즌 모두 수상에 성공해 최초의 4년 연속 수상을 만들어냅니다. 스몰츠는 1996년 수상 후 애틀란타와 재계약, 클레멘스도 2004년 수상 후 휴스턴과 재계약했고 트레버 바우어는 지난해 수상 후 다저스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토론토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레이는 과연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FA 로이드 없이도 계속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사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은 로비 레이의 수상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쪽은 내셔널리그였는데요. 한때 슈어저가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왔던 건 신시내티 조너선 인디아가 수상한 내셔널리그 신인왕의 시상자가 신시내티의 전설 자니 벤치였고 샌프란시스코 케플러 감독이 수상한 내셔널리그 감독상의 시상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3번 우승한 브루스 보치였는데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의 시상자가 다저스 레전드 오렐 허샤이저였기 때문입니다. 워낙 기자들이 슈어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설마 슈어저인가라고 잠깐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제작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는 도박 사이트의 예측대로 미러키 코빈 번스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번스가 1위, 윌러가 2위, 슈어저가 3위, 뷰러가 4위, 우드러프가 5위였는데요. 번스는 1위표 12장과 2위표 14장, 윌러는 1위표 12장과 2위표 9장으로 2위표 5장을 더 따낸 덕분에 번스가 수상했는데요. 번스와 윌러의 총점 10점 차이는 5위까지 적어내는 것으로 바뀐 2010년 이후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 중 가장 적은 점수차가 됐습니다. 점수차가 10점보다 더 적었던 경우는 2012년 프라이스와 벌랜더의 4점 차와 2016년 포셀로와 벌랜더의 5점 차이인데요. 두 번 모두 2위는 벌랜더였습니다. 특히 2016년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케이트 업튼이 분노의 트윗을 날리기도 했죠. 미러키는 1981년 마무리 롤리 핑거스와 1982년 피트 버코비치의 2년 연속 수상 후 처음이자 역대 3번째 수상이 됐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내셔널리그로 옮긴 1998년 이후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 배출은 최초입니다. 사이 영상 수상 횟수를 보면 다저스가 12번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매츠, 보스턴이 7번으로 2위, 볼티모어와 클리브랜드가 6번으로 그 다음인데요. 신시내티가 지난해 수상에 성공함으로써 창단 후 사이 영상을 한 번도 못 따낸 팀은 텍사스, 콜로라도, 마이애미 3팀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창단한 텍사스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입니다. 코빈 번스의 이번 사이 영상 수상은 팀 린스컴이 2009년 15승으로 성공하고 바로 이듬해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13승 12패로 수상에 성공함으로써 다승이 무력화된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67이닝으로 규정 이닝보다 5이닝을 더 던진 번스는 213이닝을 던진 윌러와의 이닝 차이가 무려 46이닝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번스는 평균 자책점에서 윌러를 앞섰는데요. 두 선수의 이닝과 평균 자책점 차이는 윌러가 이닝에서 27% 더 좋고 번스가 평균 자책점에서 12% 더 좋았습니다. 사이 영상 수상에 있어서
평균 자책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선발 투수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 실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윌러는 번스보다 46이닝을 더 던지고 21 자책점을 더 내줬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평균 자책점이 4.11인 불펜 투수가 한 명 들어있는 셈입니다. 사실 번스는 이닝만 제외하게 되면 정말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첫 볼넷을 내주기 전에 잡아낸 58개의 삼진이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던 번스는 9이닝당 탈삼진이 메이저리그 1위, 9이닝당 볼넷이 3위, 피홈런이 1위로 세 부분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3위 내에 든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덕분에 번스가 기록한 FIP 1.63은 2위인 윌러의 2.59와 거의 1.00 차이로 마치 2002년 평균 자책점 1.74를 기록하고 3.70인 2위 로저 클레멘스와 2.0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 페드로 같았는데요. 말해놓고 보니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네요. 어쨌든 마운드의 높이가 10인치로 낮아진 1969년 이후 FIP 순위는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39, 올해 코빈 번스가 1.63, 1984년 드와이트 구든이 1.69, 2014년 클레이튼 커쇼가 1.81로 FIP로 봤을 때 번스는 역사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어쨌든 193과 3분의 1이닝 13승의 로비레이와 167이닝 11승의 코빈 번스의 수상으로 양리그 모두 15승 미만 수상자인 것과 양리그 모두 200이닝 미만 수상자인 것 모두 역대 최초의 일이 됐습니다. 어제 상표권 분쟁을 풀었다고 말씀드린 클리브랜드는 바로 토요일부터 클리브랜드 가디언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치로는 시애틀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내년 8월 27일에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10명이 된 시애틀 명예전당에는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주니어, 제이 뷰너, 에드가 마르티네스, 제이미 모이어, 댄 윌슨, 루 피넬라 감독 등이 있습니다. 펠릭스 에르난데스도 당연히 추가되겠죠. 이치로는 2019년에 은퇴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5년이 지난 2025년에 명예전당 투표에 나오게 되는데요. 첫해 헌액이 유력한 가운데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이치로의 51번을 결번할 때 존슨의 51번도 결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